사실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일단은 6월 모의고사에 오답률 1위에서부터 오답률 10위가 거의 오답률이 60% 정도 되거든요. 제일 높았던 건 88%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있는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목적이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면 되겠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공부 시간을 겨울방학 동안에 더 늘렸어.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기 전의 성적과 공부를 많이 한 후의 성적을 비교하겠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건 정책에 대한 논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것만 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좀 논거가 부족하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 사이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점이겠죠? 뭐가 핵심적인 차이점이니? 그렇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요, 내가 평가하고 싶은 그 일.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라면은 공부 시간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강의를 바꿨더니 뭐 요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사건의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얘들아, 이 작업 무슨 작업이야? 그렇죠. 결과 비교인데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이 작업의 관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문장이 너무 길어요. 뭔 말인지 짧게 생각해보면 이 얘기인 거죠. 보세요. 봐봐. 얘들아,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는 상황과 B라고 하는 상황을 비교해보고 싶고 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 사이에서 별표가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싶어요. 평가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그러면 이 별표라고 하는 조건 이외에 나머지는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A랑 B 사이에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별표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얘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A랑 B 사이의 차이는 별표 때문이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단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 얘기죠. 이 사건 이외에는, 즉 별표 이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뭘 통제하는 거예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이죠. 밑으로 갈게요.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첫 번째,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해야 합니다가 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 뭐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이라던가 근무 조건이라던가 또는요 노동자들의 나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런 건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랜덤으로 라는 뜻이죠. 랜덤으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라고 개념이 등장합니다. 실험적 방법의 개념 뭐야?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설계하는 건데 얘들아,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또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경우가 많다예요. 질문할 거야. 자, 이 방법 적용할 수 없다고 했어? 아니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어? 두 개는 다르죠? 앞에 얘기한 건 단정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을 좀 상정해 볼 수 있겠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체 연구의 상황입니다. 사회에 대한 연구를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은 이거죠. 대체로는 실험적 방법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얘들아, 뭐야? 소수의 경우에만 뭘 쓰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14번에요. 2번은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요 서술어를 근거로 하여 14번의 2번은 타당한 선택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차분법은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네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변화입니다. 왜일까요?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변화를 비교한다라고 얘기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점을 놓친 친구들은 뒤에 있는 16번 문제 풀기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다시 가실 거예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야. 또 뭘 이용하는 거야? 변화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겁니다. 말이 길죠? 좀 끊어서 볼게요. 1번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비교 집단은 뭐예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겁니다. 아, 그럼 이 얘기네요. 지금 위의 상황은 요거죠. 아, A랑 B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A가 이거 경험 안 했으면 둘은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평가했는데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을 땐 뭐라고 얘기했어? 앞에서 1문단에서는요. 사건이 없었다면 평균 임금이 같도록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는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보니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사건 전의 상태가 꼭 평균적으로 같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사건을 경험을 안 했으면 결과값은 비슷했을 것이니까 라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일단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일단 감지하셨죠?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몇 번 가실 거냐면 14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문장이 바로 14번의 3번의 근거인데요. 3번 한번 보실까요?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이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비교 집단이나 사건 집단이나 어떻다 그랬어요? 시행 집단이나 결국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가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이제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요,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두 수도회사에서, 수도회사는 뭔지 아시죠? 수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물을 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습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수원은 무슨 뜻이야? 물의 근원지죠? 같은 물의 근원지를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대요. 일단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주민들은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 불가.
수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뀐 주민들 뭐죠?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뭐죠? 경험했어. 시행 집단. 바뀌지 않았어요. 경험 안 했어. 비교 집단이죠?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했어요. 무슨 변화? 이 뭐 한 거야 이거? 차분법을 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콜레라가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 전염된다. 그럼 이 사람이요.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지금 뭘 썼대? 이중차분법을 썼잖아요? 이중차분법을 쓰려면 뭘 전제로 삼아야 돼? 얘를 전제로 삼아야 돼. 근데 이 전제가 뭐였어요? 사건이 없더라도 두 상황에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뭐야? 수원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면 네모나 세모나 결과적으로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했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그 얘기네요. 근데 얘들아 볼게요. 이 가정이 충족되면 이 얘기죠. 이게 충족이 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일단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이걸 이 상황에다 적용을 시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원이 바뀌기 전의 상태가 네모나 세모나 평균적으로 꼭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러면 얘들아 14번에요. 4번 한번 보실까요? 지금요, 스노의 연구에서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에 당연히 달라졌다는 건 알겠어. 달라졌다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근데 얘들아 여기 밑줄 할까?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차이가 있다가 아니야.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야 얘들아.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훨씬 더 넓어. 논리학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밑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같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건 전에 콜레라가 발생할 확률이 꼭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같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얘기네요. 같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게 무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럼 얘들아, 얘는 어때?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동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지역이 같습니다. 1번 근거. 2번 근거입니다. 이게 더 확실하죠.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었네.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뭐예요? 이 사건이 없어도 결국에는 같았을 거야. 여기서 얘기했던 사건은 뭐였죠? 공기는 어디에 해당해? 이 얘기네? 그럼 얘들아, 5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얘들아 1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잘 생각해 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이래요. 1번, 2번. 그럼 얘들아 지금요 1번 선택지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글에 나온 거는요. 시행 집단이 있고요. 뭐가 있었어 또? 비교 집단이 있었죠. 근데 1번 선지는 뭐냐면 시행 집단의 전과 후라고 얘기했으니 시행 집단이 뭔가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상 1번 선택지는 요 안에서만 비교하는 거네요. 맞나요? 여기 안에서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맞나요?
근데 얘들아, 본문 한번 보실게요. 본문에 우리 실험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실험적 방법은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게. 그럼 여기서 말한 두 집단 누구야? 여기서 말한 두 집단 누구니? 위에 있었죠. 누구야?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럼 얘들아, 본문에 나와 있는요,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 얘기해 볼게요. 본문의 관계는 이래요. 시행 집단의, 제가 이렇게 색칠할게요. 시행 집단의 후의 결과와 비교 집단에 뭐가 있어요? 비교 집단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 시간적으로 있겠죠? 전과 후에 해당하는 요 시간이. 그럼 비교 집단에 얘를 서로 비교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논리 구조가 다르죠? 그치. 그럼 얘들아 1번 맞아 틀려? 틀렸네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논리 구조가 아니라서 정답 1번인데 14번 문제는 오답률이 88.1%였습니다.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런 선지가요 저는 되게 잘 만든 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리트 문제 같은 것들도 매년 풀어보는데 사실 좀 14번 문제는 좀 수능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좀 리트 문제에 가깝다라는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이 정도까지의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교하고 좀 복잡하게 좀 구성된 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이 비문학 지문들이 좀 더 사고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윗글에 대한 이해를 골라라라는 문제는 더더욱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라고 느꼈을 텐데 느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만이 사고력이 늘어요. 그래야 사고력이 늘어야 그 시험장에 가서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들아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왜냐면 이게 바로 뭐니까? 이 방법론의 전제니까요. 전제를 잘못 설정하면 당연히 잘못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노동자들도 매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교육 효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래요. 그럼 얘들아 기억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요. 첫 번째 비교 집단입니다. 두 번째 시행 집단입니다. 요즘은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로봇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봇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이 하던 일들이 로봇들이 많이 대체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장 현장에서 특히나 좀 간단한 반복 업무를 하는 공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많이 대체됐죠, 로봇으로. 그런 산업이 종사하는, 즉, 저임금, 반복 노동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미 현재도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럼 얘들아, 이런 산업이 바로 뭐예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IT 계열 프로그래머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 왜 뒤집어서 썼지? IT 프로그래머, 개발자. 여기는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죠?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자, 근데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억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100명인데 100명을 맞췄는데 문제는 시행 집단에 90명을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를 10명으로 해놨고요. 여기를 10명으로 해놓고 여기를 90명으로 해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 이 교육이 너무너무 좋았었어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크게 반영이 되죠. 그럼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집어넣어 줘도 시행 집단의 고용률 증가는 어때요? 누구보다 작아? 비교 집단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이렇게 비교하면 잘한 비교야?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지? 왜? 조건이 틀렸잖아. 이런 사건이 없었어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어때요? 작겠죠. 그럼 얘들아, 크다 부분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자, 기억으로 측정한 효과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무슨 가정이 충족돼야 돼? 비슷해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정을 했다고 합시다. 보정을 했어. 똑같은 100명인데 50, 50, 50, 50 일치시켜 놨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시행 집단은요, 어쨌든 뭘 했어? 교육을 했잖아요. 여기는 머물러 있다고 쳐도 적어도 교육을 해서 올리는 게 여기가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적어도요, 고용률 전체는 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뭐야? 얘는 얘보다는 이게 파란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적은 것보다 더 적겠죠? 작겠죠? 따라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너무 길어요. 그럼 이것만 체크합시다.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이건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래요? 차라리 이렇게 너무 민감한 거라면 집단 간의 통계적 유사성보다도 동시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담배 피나 보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당연히 얘들아, 이 평가 결과가 일관되면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얘들아 더 믿을만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셔서 16번입니다. 자, 일단은요, 핵심적인 정보만 한번 추려볼게요.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Q주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얘들아, 일단 최저임금이 오른 건 요렇게 둘이죠. 그럼 얘는 임금 인상이란다. 죄송해요. 최저임금이 올랐죠. Q주는 안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요.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4달러였는데 4달러. 근데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대요. 그 다음에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원래부터 최저임금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임금이 안 상승했대요. 그럼 얘들아, 저임금은요. 임금이 어땠어? 올라갔고요. 고임금은요. 임금 인상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뭘 보고 싶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 보고 싶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요. 나타난 사건은 임금 상승이죠. 그럼요, 이 사건을 경험한 건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사건을 경험한? 그렇죠. 시행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지금 밑에 있는 P주는요, 최저임금 오르긴 올랐지만 임금은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행 집단이 아니라 비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로 얘들아, 밑에 있는 Q주도 어때요? Q주는 애초에 최저임금 자체가 안 올랐어.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도 비교 집단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 어딘지 아시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입니다. 맞는 말. 2번입니다.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들이 비슷하면은 아까 얘들아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믿을 만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맞네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비교 집단을 큐조 식당으로 통해 비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많이 틀렸었어요. 이중차분법은 얘들아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아니면 변화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변화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변화를 가지고 비교하면요 얘들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의 변화인 1.3에서 뭘 빼는 거예요? 큐주 식당으로 택했다고 했으니까 얘를 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이 나와요? 3.4네요. 그래서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거 틀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었거든요. 왜냐면 1문단에서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 가지고 비교한다고 했고 2문단에선 갑자기 이중차분법은 변화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말을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낚인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이게 1번의 상황이죠.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기억의 상황. 그 다음에 시행 집단이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물어볼게 얘들아. 뭐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변화된 거 가지고 비교하기로 하거나 또는 변화된 결과 가지고 비교하죠. 그쵸? 근데 얘들아 지금 시행 집단에 1991년이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야. 이걸로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들아 바로 틀렸네? 그래서 4번은 탈락이에요. 5번입니다. 비교 집단을 Q조로 하든 P조로 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믿을만 하겠네요.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